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아이들이 즐겨보는 스포츠 경기를 함께 보면서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수학 공부하는 학습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리그와 토너먼트의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가 응원하는 팀이 이길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확률과 관련된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녀와의 대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많이들 강조하는데요. 웬만하면 자녀의 관심사에 맞는 이야기를 꺼내서 좀 효율적인 대화법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즐거운 수학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문제가 뭡니까? 왜 죽인 겁니까? 세상에는 다양한 음악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리 씨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나요? 딱 봐도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렇게 의외성이라는 게 아니, 있어요. 얼굴 자체가 클래식이잖아요. 그렇네요. 진짜 얼굴이 클래식하네요. 클래식하게 생겼잖아요. 네, 어떤 종류의 음악들을 좋아하세요? 클래식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음악? 특히 제가 자주 듣고 좋아하는 노래가 이제 엘리제를 위하여. 네. 그 청소차 후진할 때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네, 굉장히 그렇죠. 그거 들으면 첫사랑 생각도 나고 많은 생각이 듣게 되는데 일부 찾아 듣진 않고 네. 이렇게 이제 돌발적으로 가끔씩 얻어서 듣습니다. 어쩌다 들릴 때. 네네. 네, 괜찮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중에서 민성원 선생님께서 클래식 음악을 굉장히 즐겨 듣는다는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서요. 연주회도 좀 자주 가시나요, 선생님? 예, 자주 가는 편이고요. 카라얀이라고 아시죠? 네. 한국에 딱 한 번 왔거든요. 그때 제가 그 표를 사가지고 대학교 2학년 때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가 85년도니까 그 당시에 등록금이 한 35만 원 할 때인데 좌석이 하나가 20만 원이었어요. 그런 그 아름다운 20만 원을 부모님께 타서 가셨나요? 아니면 아르바이트 가셨나요? 저 그때 알바 과외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수학 과외를 특히 많이 했었죠. 수학 과외를 역시 수학에 모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에. 이렇게 해서 수학이랑 연결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수학 과외로 우리는 모든 것을 수학하고 연결을 해야 되니까요. 네. 저도 그렇게 많이 연주회를 직접 가서 듣는 편은 아니지만 어쩌다 이렇게 가보면 정말 집에서 듣는 것과 차이가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네. 특히나 현악기라든지 이런 소리들 또 전체적인 하모니 이렇게 보면은 참 좋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음악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조금 부드럽게 네. 얘기를 해주시고 용어도 굉장히 좀 있어 보이는 용어도 오늘따라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띠리리리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그렇게 했는데 너무 다르네요. 정말 클래식 연주회 같은데 아이들을 직접 데리고 가면요. 되게 느끼는 바가 달라요. 악기에 대한 호기심도 많고 정말 직접 그 현악기 소리를 들으면 막 감동이 불러일으키나 봐요. 네. 질문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거에 대한 수업 효과도 좋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전문가가 말씀을 한번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 음악 시간에 다루는 음악들이 전자음을 녹음한 거래요. 그런데 외국은 전부 다 실제로 그 현악기들을 연주를 해서 그 음을 녹음해서 아이들한테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들려줘야지 음감도 기르고 정말 아이들에게 좋을 수 있다고 대단히 안타까워하셨거든요. 근데 직접 데려가서 들려주니까 다르더라고요. 그 효과를 알겠더라고요. 우리는 아이들 어떤 것이든지 악기의 학원을 보내면 악기의 어떤 기능적인 면만을 굉장히 많이 가르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정말 마음을 울리는 그런 음악들 많이 좀 들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파인드매스에서는요. 이렇게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악기, 현악기 제작자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 현악기 하면 이 줄이 있는 악기들이잖아요. 그렇죠. 바이올린이나 기타나 첼로처럼 이렇게 줄이 달린 건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악기 만드는 일이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파인드매스에서 준비를 해봤죠. 그리고 미리 살짝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말 이 현악기를 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수학의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연주자들은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청중들에게 표현하고자 노력합니다. 아름다운 음악으로 말이죠. 그래서 연주자에게 음악을 연주하기 위한 악기는 정말 중요한데요. 악기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이자 삶의 반려자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음악을 연주할 때 연주자들의 표현력도 중요하지만 악기의 소리에 따라 연주가 달라지기 때문에 악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완벽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악기일수록 많은 연주자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럼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를 만드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파인드매스에서는 소리의 영혼을 담는 현악기 제작자를 소개합니다. 네, 현악기 제작자는 영어로 바이올린 메이커라고도 하는데요. 바이올린 족이라 하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를 비롯해서 기타, 하프 등 현이 달려있는 모든 현악기를 만들 수 있는 제작가를 바이올린 제작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현악기를 제작하는 모든 과정은 단 한 과정도 소홀히할 수 없습니다.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재료를 선택하는 것인데요. 어떤 나무를 썼느냐에 따라 소리의 기품이나 울림, 음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악기는 말 그대로 줄을 통해 음을 내는 악기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악기로는 아젠, 거문고, 가야금 등이 있고 서양의 현악기는 기타, 첼로, 콘트라베이스, 하프 등이 있는데요. 오늘은 바이올린의 제작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벌써 작업에 푹 빠져있는 제작자, 집중하는 눈빛이 날카롭습니다. 지금은 바이올린 헤드를 만드는 중인데요. 다른 작업들도 중요하지만 제작자가 특별히 헤드를 만드는 작업에 더 열중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황금 비율에 의한 나선형 구조를 볼 수 있는데요. 모든 그 건축을 포함한 예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구조가 이 황금 비율에 의한 나선형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올린의 헤드도 지금 이 어떤 바이올린 헤드의 스크롤도 황금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이올린을 만들 때 깊은 소리를 위한 여러 원리가 사용된다는 것은 쉬이 생각할 수 있지만 아름다움을 위한 요소도 고려된다는 사실은 놀라웠는데요. 실제로 바이올린은 겉보기에는 간단하지만 70여 개의 부분이 정교한 계산에 따라 조합된 매우 수학적인 악기입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악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성능이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는 반면 바이올린은 300년이 지난 지금도 오히려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헤드에 만든 스크롤의 그 황금 비율은 굉장히 아름다움을 위한 황금 비율이고요. 반면에 이 지금 황금 비율은 소리를 내기 위한 황금 비율입니다. 그래서 만일 제작가가 그 아름다움에 관한 황금 비율을 살짝 놓쳐도 사실 소리에는 큰 영향은 없지만 이 소리에 관한 황금 비율은 만일 놓치게 되면 소리에 큰 영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올린의 도면 속에는 아름다움이나 소리를 위한 황금 비율 등의 다양한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태생 자체가 수치와 비례를 적용한 부분이 많은 바이올린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1mm의 차이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바이올린 제작의 도면은 매우 중요하겠죠? 현악기 제작자는 그런 수학적인 원리에 따라 바이올린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제작자일수록 황금 비율의 중요성을 알고 법칙에 가깝도록 바이올린을 제작하는데요. 미와 소리, 그 어느 것 하나도 모자라지 않도록 말이죠. 그 외에 악기를 깎는 거나 칠을 하는 거나 줄을 다는 등 다른 제작 과정에도 깊은 소리를 위한 특별한 원리가 필요하답니다. 이 안에 어떤 수학적인 비율이라든가 그런 있는 절대적으로 놓치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몸통의 바디에서 저희가 비율적으로 위에서부터 중간에 있는 브릿지까지와 다시 브릿지에서 밑에 있는까지의 거리를 4대 3의 비율로 맞춘다든가 결국에는 현의 그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앞판의 브릿지까지의 길이와 그다음에 넥 길이까지를 완성을 하면 결국 저희가 현의 울림을 위한 현의 길이를 이제 완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현의 길이는 넥의 길이와 브릿지까지의 길이, 그리고 브릿지의 높이에 관한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 정해집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구해진 계산값, 즉 브릿지가 부착되어야 할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다르게 브릿지를 부착한다면 바이올린은 제대로 된 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사실.
또한 지판의 길이가 현의 길이의 6분의 5이고 브릿지와 줄거리 간의 간격은 현의 길이의 6분의 1이 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수학의 원리입니다. 결국 이 바이올린에서에 있는 이 음정이라는 것은 피타고라스가 정의했던 현의 길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4번 선 솔의 경우에는 중심인 2분의 1 위치는 솔의 옥타브 음이 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3 위치에서는 솔의 5도 화음인 도 음이 납니다. 결국 이런 것은 피타고라스가 말했던 현의 길이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주파수라고 하는 진동수에 비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이올린의 명장 스트라디바리나 아마티, 과르네리 등이 만든 악기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에도 끊임없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기에는 완벽한 황금 비율과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숨어 있는데요. 이처럼 훌륭한 제작자는 수학 원리를 기반으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악기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파인드 메스에서는 악기의 혼을 담는 사람들, 현악기 제작자를 만나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장인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저런 분을 두고 하는 얘기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선생님들께서는 보고 좀 어떠셨나요? 아우 정말 유익한 수다의 파인드 메스입니다. 보통 현악기 하면 줄의 길이에 따라 뭐 소리가 좀 달라지지 않겠는가 요 정도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악기를 만드는 그 형태에도 수학적인 황금 비율이라던가 비례 같은 수학적 원리가 적용돼서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전문가가 실제로 보여주면서 들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놀라운 방송입니다.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실 그 악기의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에 황금 비율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근데 특히나 더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디자인적인 요소가 아니라 이 소리를 내기 위해서, 바이올린의 소리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이 비율을 지켜야 되는 비율이 있다는 그렇죠. 것, 거기에 또 황금 비율이 들어가 있다는 것, 그런 것 안에 바로 수학적 원리가 숨어져 있다는 것. 이 제작자분들은 분명히 이 수학이나 이 과학에 대한 연구를 깊게 안 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악기 중에서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바디우스가 아니라 바리우스. 바리우스. 네네. 발음이 어려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스트라디바리우스. 보고 할게요. 스트라디바리우스. 바리우스입니다. 바리우스인데 왜 안 해오냐면은 네네. 악기가 너무 비싸. 그래요. 알아도 사지를 못해요. 최근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분이 옛날에 만들었던 그 악기가 네. 바이올린이 172억 원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얼마요? 172억. 172억 원이라고. 이게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 정말 이렇게 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예, 정말 놀라운 가격이라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인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분들이 만드는 제품에는 그 아무래도 특별한 무언가가 있겠죠. 네. 특히나 이제 이분들이 만들 때 뭐 칠하는 횟수, 그리고 뭐 악력, 뭐 구울 때, 뭐 혹은 말릴 때, 즉 건조할 때 이 나무가 사실 이게 습기가 있으니까 이 틀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에 따라서 이 소리에 미세한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정말 이 장인분들은 그런 것들을 조심하면서 소리를 제대로 내는 그런 악기를, 즉 명품 악기를 만드시는 거겠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 또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아니 우리 이리 씨는 수학 얘기할 때 별로 궁금한 게 없더니 또 악기 얘기하니까 이렇게 궁금한 게 많네요. 왜냐하면 또 악기 하시는 분들이 예쁜 분들이 많아요. 그죠? 우리는 오늘 악기 만드시는 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악기 켜놓은 분들은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래서 관심이 많은데 네. 특히 이제 현악기를 보면은 다 줄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줄을 같은 줄인데도 소리가 다 다르게 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원리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기타 줄이든 현악기 줄이든 이게 팽팽하게 있고 이 진동에 따라서 이 소리가 나는 건데, 진동이 빠르면 고음이고 느리면 저음이 되죠. 그러니까 네. 가는 줄은 고음이 나오고 굵은 줄은 저음이 나오는데, 그걸 반으로 딱 눌러버리면 이 진동수가 더 빨라지게 돼 있죠. 그러면 한 옥타브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점을 누르냐에 따라서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이거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피타고라스입니다. 오. 피타고라스가 피타고라스 정리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악기에도 관심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또 돈 되는 건 다 하셨던 것 같아요. 옛날부터. 아마 피타고라스 관련된 네. 책을 읽어보면 네.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를 정리를 많이 했는데요. 네. 특히 이 음악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음이 어떤 관계를 이룰 때 조화로운 소리가 나는가를 연구를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줄에 반을 눌렀을 때 한 옥타브 높은 소리가 난다든지,
그리고 3분의 1을 줄이면 완전 오도 관계 음이 난다든지 3분의 1을 느리면 또 오도 관계가 있는 지금 완전 오도 관계를 알게 되겠고 또 4대 3의 비율을 통해서 완전 4도의 음을 또 찾아서 조화로운 소리를 많이 찾았거든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 이전에도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 집대성한 그런 측면이 있죠. 피타고라스 학파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 즉 유리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비율들을 순정률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찾았었는데 지금은 그 순정률을 보통 쓰지는 않고요. 네. 평균율이라고 그래가지고 무리수 비율을 사용합니다. 즉 12 반음을 하잖아요. 그래서 12개의 반음이 올라가면 한 옥타브가 올라가는 이런 음계를 쓰는데 이런 것들을 평균율, 즉 그때는 무리수 비율을 쓰게 됩니다. 네. 예, 이런 것들이 있죠. 네. 왠지 저 세 분만 이해하고 우리들은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저 들어요. 마치 뭐냐면은 그 자동차에 있는 그 인형 있잖아요. 계속 고개 끄덕거리는 거. 그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런 원리가 되게 중요하고 재미있는 게 학교에서도 이런 원리를 이용한 수업들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현악기 만들기예요. 예전에 현악기 만들기 하면 뭐 음악 시간이나 미술 시간을 떠올렸는데 요즘은 과학 시간과 수학 시간에 실제 정규 과정에 편성이 돼서 현악기 만들기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울림통을 지칭하는 곽티슈 빈각 이렇게 구멍이 뚫린 거기에 뭐 연필을 2개 꽂고 고무줄을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무줄의 간격, 굵기, 팽팽한 정도, 그 튕기는 정도에 따라 소리가 다 다르게 나거든요. 아이들이 직접 체험해보고 그걸 기록하고 수치화시키고 통계를 내고 그래프를 그리고 이러면서 최적의 현의 길이와 간격을 찾고 이러거든요. 네. 이게 과학 수업과 수학 수업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인 원리가 반드시 필요한 활동인 거죠. 네. 실제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수능 문제도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정말요? 1999년도 수능 23번 문이과 공통 문제였는데요. 이게 등비수열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예,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평균율에 네.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수학과 음악의 관계가 깊다라는 것을 수능 문제에서도 알 수 있었죠. 네, 오늘 뭐 파인드 매스를 통해서도 관련 직업에 대해서 장래 나 이런 직업을 한번 가져봐야겠다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공부를 하면 되나요? 일단 뭐 전공은 뭐 음악 관련된 전공을 할 수도 있고 그 조각 관련된 전공을 할 수도 있고 네. 하지만 뭐 수학적 사고력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좀 불행한 거는 한국에서 정규 과정에서 현악기를 만드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없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국 나가서 네. 이 기술을 배워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가능성은 뭐냐면 지금 주니어들이 즉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거의 전 세계를 다 한국 아이들이 휩쓸고 있거든요. 성악이든 현악이든 피아노든. 그래서 한국 아이들이 그렇게 잘 하고 있다는 거는 한국이 이런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외국 나가서 배워오지만 좀 지나고 나면 그런 굉장히 많은 음악을 도전했던 친구들 중에서 악기를 제작하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거고 향후에는 한국이 현악기 제작에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자 오늘 파인드 매스에서는요 아름다운 소리로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현악기 제작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말 이렇게 그 음악 속에도 그리고 현악기 안에도 어마어마한 수학의 원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죠. 자 파인드 매스 다음 주에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